그이가 바로 당신의 데스티니. 비가 오나는 첫사랑을 찾는 한 여자, 그리고 첫사랑 찾아주는 남자의 로맨스, 뮤지컬 김종국 찾기입니다. 대학로의 전설이라 불리는 이 작품, CJ E&M의 뮤지컬 데뷔작이기도 한데요. 뮤지컬이 산업으로 떠오르던 2000년대 초, 캐치에 투자하면서 뮤지컬 사업에 뛰어든 CJ E&M, 동시에 제작 경험도 차근차근 쌓아갔죠. 그 첫 작품이 바로 김종국 찾기. 배우가 단 3명뿐인 소박한 공연이었지만요. 가까이서 보니 오히려 좋다! 입소문만으로 매진 행렬! 한국 뮤지컬 최초로 영화 리메이크, 해외 진출까지 전혀 소박하지 않은 성과를 냅니다. 김종국 찾기의 좀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관객 반응이 좋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 터울로 3개월 공연을 하는 게 이 사업의 기본적인 방식인데, 김종국 찾기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저희가 3개월 하고 너무 잘 돼갖고 바로 9월 달에 5개월을 또 했어요. 그리고 그 5개월도 너무 잘 돼서 그러면 한번 오픈런을 한번 좀 이 작품을 성장시켜 보자. 그렇게 2006년부터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김종국 찾기. 데뷔작이자 뮤지컬 제작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오픈런 작품으로서 CJ E&M 뮤지컬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했습니다. 좋은 작품에 투자해서 들여오고 한편으론 자체 제작 역량을 쌓아간 10년. 그 다음 스텝으로 CJ E&M 뮤지컬의 본고장 브로드웨이를 정조준하게 됩니다. 나 클렉턴에서 온 사이먼이라고 해. 우리 같이 부츠를 만들자. 뮤지컬 하면은 런던 웨스트엔드와 뉴욕 브로드웨이가 워낙 큰 시장이고 다른 엔터테인먼트 장르하고 조금 다르게 현장에서 일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2010년대 들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런던과 뉴욕의 IP를 확보하고 현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나가게 되었고, 뮤지컬의 본고장에서 글로벌 제작자로 성장해보자 라는 미션을 안고 간 2010년대의 뉴욕 브로드웨이. 당시 그곳엔 도전적인 신작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마돈나와 쌍벽을 이루던 전설적인 팝스타 신디 로퍼 역시 인생 첫 뮤지컬을 만들고 있었죠. 망해가는 구두 공장, 드래퀸을 위한 부츠를 개발해서 대박이 난다! 바로 그 유명한 핑키 부츠! 영화로 검증된 탄탄한 스토리에 신디 로퍼의 개성 있는 음악과 화려한 드래퀸 쇼가 합쳐진다면? 가능성을 본 CJ E&M, 이걸 첫 글로벌 공동제작 작품으로 선택했는데요. 상상 이상의 대박을 쳤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연극 뮤지컬 시상식인 토니 어워즈에서 무려 6관왕, 그의 최고의 뮤지컬 상까지 가져갔죠. 초연부터 브로드웨이를 점령한 킹키 부츠. CJ E&M은 단숨에 미국에서 핫한 공연의 제작사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난 작품이 바로 모두가 기다리던 명작 물랑루즈였죠. 사실 물랑루즈는 바즈 루흐만 감독의 뮤지컬 영화가 워낙 유명하고 국내외에 많은 프로듀서들이 예전부터 물랑루즈가 왜 뮤지컬로 안 나오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었거든요. 저희가 호주의 제작사인 글로벌 크리처스와 원래 좀 관계가 있었어요. 다른 작품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드디어 물랑루즈를 개발하겠다라는 소식을 조금 빨리 입수를 했어요. 보편적이면서도 좀 화려하고 감동 있는 작품을 추구하는 저희 회사로서는 이 작품을 과단성 있게 확보하자. 한국 IP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공동 제작 권리를 가져오라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서 참여를 좀 빨리 하게 된. 발빠르게 움직인 시뮤. 과감히 $100만 투자한 결과는 무려 토니 어워즈 10관왕.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흥행이 이어지고 있죠. 이후 CJ E&M 2019년부터는요 브로드웨이에서의 영향력을 인정받아 토니 어워즈 심사에 참여하는 위치에 올랐고요. 마이클 잭슨의 음악과 삶을 그린 뮤지컬 MJ, 2023 런던 최대 화제작 더 리틀 빅띵스 등 굵직한 작품들의 제작진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브로드웨이 업계 관계자들은 사실 다른 장르보다 영화 장르에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기생충이라는 작품이 미국에서 오스카를 타고 그들이 이제 영화관에서 기생충을 봤을 때 CJ E&M 로고가 나오니까 이게 CJ 거였구나 하면서 저희한테 제가 대리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영화 너무 잘 만들었다고. 영화하고 아무 상관도 없었지만 저는 곧바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K-팝에서도 BTS를 비롯해서 많은 K-팝 아티스트들이 또 두각을 나타내는 그 이제 점들을 이들이 연결하면서 한국 공연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드디어 한국 창작 뮤지컬의 브로드웨이 진출 1호작이 이제 탄생하는 그런 사건들도 이제 일어나는 것처럼 원래는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의 작품을 어떻게 한국에 보낼까 많이 관심의 대상이었다면은 이제는 한국에는 어떤 크리에이터가 있나, 어떤 창작 뮤지컬이 있나에 대한 관심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저는 느꼈고, 특히 저희 한국 프로덕션이 받는 칭찬 중에 하나가 정서적인 부분이 더 풍부하다라는 평가를 크리에이터들로부터 많이 받아요. 그건 거의 전적으로 우리나라 배우들의 역량이라고 봐요.
대사나 가사나 연출 동선 다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뎁스가 있는 그런 정서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한국을 잘 모르는 해외 크리에이터들이 봤을 때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라 좀 재밌는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이놈의 세상사 그래서 준비한 쇼! CJ 뮤지컬, 쇼 뮤지컬 보고 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그 포인트입니다. 정말 웃고 다 환호하고 박수 치고 하지만 킹키부츠 정말 그 마지막에 레이즈업 같은 거 보면은 관객들 울고 있어요. 너무나도 신나는 그런 씬인데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짠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아요. 무조건 저희 작품은 시종일관 어둡거나 시종일관 가볍지 않아요. 웃음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뒤에 감동이 있고 회장할 때는 또 웃으면서 나갈 수 있는 작품을 지향하더라고요. 관객들이 함께 울고 웃는 이유, 작품이 주는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일 텐데요. 컨텐츠를 경험하고 스스로도 변하고 누군가를 사실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또 담아주는 게 컨텐츠의 장점인 것 같아요. 다양한 사실 삶의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롤라가 찰리를 변화를 시킨 거고, 시라노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역경을 이겨내고 너무나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상당히 화려하고 볼거리도 많고 재미도 있지만 뭔가 인생의 메시지를 이 작품에서 받고 나와서 본인 스스로도 변화를 하고 누군가에게도 이 작품을 추천하면서 이 메시지를 한번 좀 느껴봐 라고 하는 게 CJ의 추구하는 방향이자 저희의 좀 색깔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극적인 순간들을 착실히 박제해놨던 시뮤. 대알고리즘의 시대를 만나 지금의 뮤지컬 붐을 오게 한 거죠. 그쵸, 시뮤는 박제죠. 네. 네. 저희가 유튜브에 넘버들을 공개하기 시작한 지는 한 7, 8년 좀 더 됐어요. 여행을 가더라도, 하다못해 맛집을 가더라도 많이 찾아보고 가잖아요. 사실 뮤지컬은 굉장히 고가이고 티켓팅도 어렵고 이거를 내가 결정하기 전에 뭔가 체험해보거나 이거에 대해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본 무대 0.5% 담았네요. 이 장면도 실제로 보면 기절합니다. 너무너무 좋다. 네, 정말 공감합니다. 사실은 이 박제 영상들은 공연 초반에 드레스 리허설 영상을 담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실제 본 공연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맞습니다. 공연이 제일 좋은 점은 사실 현장성이거든요. 영상을 보면은 이게 현장에 와서 보고 싶지 이걸 다 봤습니까? 내가 다 봤어?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거란 자신은 있었어요. 뮤지컬 모든 넘버를 박제해두어도 관객들은 결국 공연장을 찾을 거라고 자신하는 시뮤. 현장 경험을 못 잊도록 깨알 포인트까지 가득 준비한다는데요. 커튼콜을 정말 신나게 즐겁게 절대반지 끼고 즐기는 거라던가 뭐 광화문 연가에 이제 야광봉을 들고 즐기는 커튼콜처럼 광화문 연가는 참고로 싱 투게더 커튼콜이에요.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같이 불러요. 네이밍부터 뭐 오케스트라가 이제 무대 뒤로 가갖고 판매할 수 있는 오피석 비틀주스 같은 경우 저세상 관광석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거나 MD 부스에서 이제 영수증 끝에 캐셔의 이름을 뭐 캐릭터로 설정한다던가 뭐 킹키부츠 10주년 뭐 생일 카페라던가 마케팅 액션 하나하나 발표할 때마다 시뮤가 제일 신난 것 같아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 맞아요. 네, 그 관람을 하는 경험 자체가 극장에 오기 전부터 설레고 극장에서도 즐겁고 공연을 보고 더 만족스러웠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킹키부츠의 패러디 영상을 800만 명이 넘게 보기도 하고 뮤지컬 넘버로 플레이리스트를 꾸려서 듣는 사람들도 많아진 요즘. 한때는 공연장 안에서 소수의 팬이 즐기던 뮤지컬, 이젠 모두가 즐기는 진정한 대중예술이 됐습니다. 국내 창작 뮤지컬부터 글로벌 공동제작 뮤지컬까지 포트폴리오를 착착 쌓아온 CJ ENM 뮤지컬, 이 임팩트를 이어갈 2025년 라인업을 소개합니다. 지나가는 여우비처럼 올해도 관객들과 단짠단짠 호흡할 준비 완료! 여기에 지금 한창 공연 중인 작품들까지. 저희가 25주년이 된 베르테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한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 뭐 대사나 연출이나 여러 가지가 바뀌기도 하고 제일 좋은 건 시대랑 소통하면서 바뀐다는 거거든요. 시라노랑 베르테르가 딱 5년 만에 왔어요. 하늘 아래 같은 공연이 없다고. 오늘의 공연, 내일 공연 다 다르니까요. 볼 수 있을 때 지금 당장 예매하십시오.
그리고 CJ ENM 뮤지컬 더 먼 미래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IP로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해외에 진출해보자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넥스트 10년인 것 같아요. 이제 ENM은 정말 엄청난 IP들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IP들을 뮤지컬로 트랜스미디어 해서 우리 걸 한번 좀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작품이 한 3작품 정도가 지금 있고요.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대본, 아마 음악, 쇼케이스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잘 만든 작품은 수십 년 사랑받는 게 뮤지컬의 본질. 우리만의 이야기를 발굴해서 우리만의 음악으로, 우리만의 공연 스타일로 직접 만들어 성공시킨다면 뮤지컬이 K컬처의 한 축이 되는 그날 멀지 않았겠죠? 끝없이 자라나는 성장캐 CJ ENM 뮤지컬 이야기였습니다.